got your back, no matter the weather. You lift me up, I'll lift you up alright. We'll be alright. We'll stay connected. 안녕하세요. 어렵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크는 처음이죠. 오늘은 드디어 룸투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4월 초에 이사를 왔으니까 좀 시간이 걸렸네요. 바쁘기도 바빴지만서도 집에 가구랑 소품이 덜 들어와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런 가구를 비롯해서 소품 한 번에 정리를 싹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룸투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4번째 집, 그리고 유튜브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2번째 집. 이 집은 저의 자가입니다.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추측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새소리가 들리거든요. 되게 조용한 동네입니다. 지하철역은 꽤 멀고요. 대신 뷰와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조용한 삶을 쫓아서 들어오게 된 집입니다. 전용 면적은 82제곱미터이고 약 28평. 확장을 했다 보니까 약 30평 정도 나오는 집이고요. 원래는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있던 집을 제가 방 4개, 화장실 하나로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풀 인테리어를 한 집이고, 이 집은 싱글 여성인 저 혼자 가 아니라 저희 강아지, 사람 1명, 강아지 1마리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이고요. 이 집을 매수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점은 버려지는 공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간의 기능이 정확히 나눠져 있었으면 좋겠다. 집의 구획을 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저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어느 구역은 굉장히 깔끔하고 어느 구역은 굉장히 메시하고. 인테리어 업체를 약 4개월 전부터 물색을 했고요. 드디어 망을 2 업체로 좁히게 됩니다. 첫 번째 후보지는 스튜디오 레코드, 두 번째 후보지는 샤오 스튜디오. 제가 진행했던 업체는 샤오 스튜디오. 2 업체 모두 감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시안을 받아봤는데 샤오는 좀 일본풍, 그 다음에 레코드는 조금 더 유럽풍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한 발이 기울었던 이유는 자취 8년 차이다 보니까 싹 비우고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샤오의 특색은 모든 것을 최소한으로 추구하십니다. 그런 포인트가 이 집에 녹아들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맞춰서 좀 제 삶을 단출하게 좀 정돈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 제 마음에, 제 생활에 맞는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집으로 이사 와서 되게 많이 안정이 되었고 자주 행복하거든요. 여러분이 같이 봐주시면 꽤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가보시죠. 이렇게 좋네요. 집에 오는 친구들마다 보통 창을 좀 더 크게 내지 않아? 되게 방문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원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샤워에서도 동시에 제시하셨던 방안이기도 한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조금 더 안전하고 안락한 그런 집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이렇게 보면은 창은 유리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방음이 잘 되죠. 제가 샤워에 이런 포인트가 너무 좋았어요. 이 벽은 진짜 벽돌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하나하나 적층을 해서 마지막에 흰 페인트로 칠한 벽이에요. 이 로우한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납장만큼의 움푹 들어간 곳은 일부러 낸 공간입니다. 원래 현관은 딱 여기까지였거든요. 여기 앉아서 신발도 신고 살구랑 산책을 매일 하다 보니까 하네스 매고 발 씻기고 할 수 있게끔 이 낮은 수납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이거는 샤워에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는 명태와 커플이 디퓨저가 있고 친구가 사준 커플 다육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열면은 살구 용품들, 발 닦는 티슈, 하네스 이렇게. 다음 여기에는 긴 신발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발이 많고도 적다 보니까 다 들어가긴 해요. 근데 쿠팡에서 산 신발 정리대인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기 중에서 3칸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효녀템이다. 지저분하니까 딱 닫고 현관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마그넷이고요. 이거는 마스크 같은 거 걸 수 있는 하드웨어 고리. 이거는 택배칼. 그리고 도어락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도어락 되게 좋아요.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정보 남기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도어락에 비해서 손잡이가 굉장히 길게 나온 스타일이거든요. 인테리어적으로도 멋지고 사용감도 좋고 추천드립니다. 바닥 타일. 샤워에서는 원래 흰 타일을 제안을 해주셨었어요. 저희 집이 거의 이제 화이트 톤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는 포인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려서 여러 타일을 받아보고 이렇게 블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산 타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빛 받으면 약간 차콜빛이 돌고 각도에 따라서 진한 블랙 느낌도 납니다. 줄루는 진 회색으로 시공을 해서 되게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시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희 집 강아지가 나옵니다.
보면은 첨부하겠지만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 이 집의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뽑으라고 하면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리 부엌과 이 거실의 위치가 바뀌었다. 거실에는 제가 소파를 놓을 계획이었는데 소파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부엌에서 요리하고 밥 먹고 가볍게 커피 마시고 이러는 시간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저 창뷰를 더 깊숙이 오래 누리고 싶어서 좋은 방법 없을까 하다가 여기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배관 공사가 추가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주방과 거실을 바꿀 수 있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포인트 덕분에 만족도가 한 10배 정도 올라가지 않았나. 이게 거실에서 바라보는 주방 뷰입니다. 슬리퍼를 먼저 신어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만들어진 중문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저희 집 바닥재. 이거는 여러분 시멘트 몰탈입니다. 발린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몰탈의 특징이라고 해요. 건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끈매끈한 표면도 있지만 이렇게 크랙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변수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이 몰탈이 주는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큰 고민 없이 바로 진행했던 바닥재입니다. 약간 베이직기가 있는 웜그레이 톤이라 상업 공간 같은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이런 주거 공간에도 충분히 잘 어울린다. 그 다음 주방. 여러분 이 창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 창을 좀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실장님이 천장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자. 천장에는 불어 조명과 에어컨을 달지 않았습니다. 4개의 조명이 다 벽에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 조명 밑에는 이게 브이로그에 나올 때마다 뭐냐고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인터폰입니다, 여러분. 인터폰을 이 하드웨어 안에 쏙 넣어둔 거예요. 이거는 샤오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하고 어쩌면 제가 이거에 반해서 이 스튜디오와 계약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열면 이렇게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적으로 좀 이쁘지 않은 인터폰과 보일러 이렇게 좀 가려둔 형태죠. 그리고 이 밑에는 저희 집 강아지 밥그릇 물그릇이 있고요. 아침은 제가 살고 데려오면서 구매했던 것 아직 쓰고 있고 위에 범랑 그릇은 이케아 제품입니다. 아주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 다음은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조물이죠. 싱크입니다. 컬러가 잘 안 보이니까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실물에 거의 가깝게 담기는 것 같습니다. 붉은기가 도는 우드톤이에요. 이거는 순전히 제 고집에 의해서 정해진 컬러인데 샤오 실장님들, 그 다음에 저 인테리어 할 때 많이 의견을 내줬던 친구들까지 모두 이 밝은 컬러를 골랐거든요. 뭔가 이 붉은 컬러가 너무 끌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고른 컬러인데 너무 예뻐요. 요즘 트렌드로 꼽히는 자작이나 이런 밝은 톤으로 갔으면 또 예뻤을 것 같기도 한데 무거운 느낌이 중앙에 딱 들어가주니까 조금 더 개성 있는 포인트가 완성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다이닝 테이블이 있습니다. 오더를 넣어서 제작한 테이블이고요. 제가 이전에 쓰던 집에서도 테이블을 제작했었는데 그게 너무 예뻤어요. 에이징도 너무 예쁘게 되고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게 사이즈가 2m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데려오니까 사이즈도 안 맞고 그리고 톤도 아쉬워서 칠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 동생이 10월에 결혼하거든요. 동생이 테이블을 엄청 탐냈어서 결혼 선물로 줬습니다. 이 테이블을 새로 제작했다. 디자인은 제가 직접 했고 나무도 제가 골랐습니다. 레드오크 원목이고요. 이 통통한 다리가 특징입니다. 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다리가 이 집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레드오크이다 보니까 뒤에 싱크랑 채도는 다른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요. 이거 티슈 케이스 인스타그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상이랑 사진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리시드 피존에서 구매했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예쁘게 에이징이 됐습니다. 3가지 나무 소재가 믹스된 티슈 케이스예요. 질리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이닝 체어는 이렇게 두 개 짝을 맞췄는데요. 첫 번째 다이닝 체어 프라마 제품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브랜드 제품이 스타일링이 되게 어려워요. 좀 딱딱하고 각져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소품이나 가구들과는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실버톤이기도 하고 이 디자인이 좀 부드럽게 빠져있다 보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골랐고 얘는 아예 변색이 없는 소재입니다. 아주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죠. 겨울엔 여기다 쿠션 올려서 사용할 예정이고 지금 여름이라서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 소재감이 되게 빈티지하고 예뻐요. 테이블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 다음 2번째 의자. 이 체어는 제가 브이로그에서 언박싱하는 걸 보여드렸었죠. 이거는 국내 브랜드 제품이고 스튜디오 하재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테이블보다는 좀 진하고 싱크보다는 채도가 낮아서 딱 여기 중간에 두니까 밸런스가 잘 맞더라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국내, 해외 통틀어서 디깅을 정말 오래 했는데 막상 테이블이랑 잘 어울리는 게 없었어요. 드디어 디깅을 멈출 수 있었다. 이 집엔 제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둬서 그냥 여기서 밥 먹고 커피만 마실 수 있게끔 테이블 사이즈를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 창. 샤시라고 하죠.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이 샤시거든요, 여러분. 저희 집 인테리어 비용에서도 얘가 대들보를 담당하고 있죠. 샤시는 시스템 창호. 그 중에서도 이제 알루미늄 샤시를 선택했습니다. 샤오 실장님이 강경하게 밀어붙이신 샤시이기도 해요. 이게 일반 샤시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이 집에는 이게 분명히 어울릴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일반 샤시보다 좀 얇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간결한 느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강력 추천한다. 그 다음에 이 구역 커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튼은 이렇게 이 뒤로 산책로가 있긴 한데 저쪽에서 여기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올라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이 커튼은 방법용이라기보다 해 가리는 용도인데 이렇게 하늘하늘한 깨끗한 느낌. 그래서 얘가 되게 예쁘긴 한데 저희 집은 동양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옆에 리넨 커튼을 요만큼의 면적만 가릴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용도는 해가 옮겨 다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해가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얘를 이만큼, 그리고 해가 옮기면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해를 좀 더 잘 차단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커튼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아요. 간단한 느낌은 가져가면서 충분히 커튼의 기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했습니다. 제가 보러 대구에 있는 업체에 컨택을 했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미감도 좋고 센스도 좋고 여기 예약하기 좀 빡센 곳이라고 하긴 하는데 조금 미리미리 연락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딱 이 정도의 느낌으로 커튼을 겹쳐 놓습니다. 거실의 창을 기점으로 좌측에는 이 방이 있고 우측에는 이 방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얘를 열면 이렇게 접히는 구조거든요. 여기에는 냉장고와 음식물 처리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제 팬트리로 쓰이던 공간인데 주방을 제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냉장고를 이 안으로 빼게 되었습니다. 이 냉장고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여러분. 스테인리스는 아닌데 약간 매트한 실버 재질이라 스크래치도 잘 안 나고 4도어라서 편리한 데다가 근데 예쁘긴 진짜 예쁘고 냉장고 얼마나 고민했지? 한 달은 고민했나? 제가 올해 발품을 팔았던 냉장고이니까 비슷한 사양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물건이 될 겁니다. 여기는 음식물 처리기. 제가 각종 유튜브, 블로그 다 뒤져가지고 현존하는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것 찾아봤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것은 건조 분쇄형이었는데 그게 좀 사용하다 보면 냄새가 좀 올라오거든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미생물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컬러는 실버. 엄청 편해요. 또 냄새도 안 나고. 손대면 열리고 조금 이따 알아서 닫힙니다. 그 다음 방. 이쪽에는 스틸 기둥이 하나 있고요. 수납장이 있습니다. 지금 부엌에 싱크대 밑에 수납장이 있는 거 외에 수납 공간이 많은 집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더 넣어주세요 하다가 실장님과의 딜을 통해서 얻어낸 수납장입니다. 여기는 앉을 수도 있고요. 살구랑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잠도 좀 깨우고 그렇게 보내는 공간입니다. 여기 밑에는 전부 다 제 집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른편으로는 이렇게 침실이 있고 이 벽은 이제 내력벽이어가지고 저희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서 이렇게 침실에서 통창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뽑았습니다. 여기는 분단의 구역이죠. 이렇게 팬트리가 있습니다. 저의 잡다한 짐을 수납하는 공간입니다. 빨리 닫아볼게요. 그리고 이 창은 그대로 열릴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비 올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물가치가 집주인 데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수납 공간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 이 수납장, 그릇장이죠. 이 그릇장은 들어서 살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새로 구매를 한 수납장입니다. 이노메사, 루밍, 빈티지 제품도 찾아봤는데 딱 요 정도 사이즈의 예쁜 그릇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케아에서 만난 수납장입니다.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빌리이고요. 사이즈가 거의 맞춤형이죠, 여러분. 보기에 예쁜 그릇들을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완전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수납장에 오고 나니까 이 높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현관에서 여기를 딱 봤을 때 저기 우뚝 솟아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쉐이커 박스 나무 찜기를 올려놨더니 좀 자연스럽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소품으로 보완을 했다. 그 다음에 저 장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죠. 열리는 장이고요. 들어갑니다.
이제 손님이 오지 않을 때 평상시에는 거의 열어두고 지냅니다. 전자레인지, 커피 머신, 그릇들 쉽게 꺼내 쓸 수 있게 이렇게 열어두고 지내고, 손님이 올 때는 이제 아까처럼 문을 닫아서 깔끔하게 옷장처럼, 주방용 수납장이 아니라 예쁜 옷장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여기에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밤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이볼 같은 거 타먹기도 하고, 그 옆에는 쓰레기통. 이거는 예전에 여러분 추천받아서 산 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자주 쓰는 잡화들 트롤리에 넣어두고 있고, 살구, 찐고구마, 바나나, 파스타면 자주 먹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뒤에는 이제 가위랑 꽃가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책으로 슬쩍 가려놓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책으로 슬쩍슬쩍 가려놨어요. 식세기는 밀레 제품이고요. 그 전에 살던 집에서는 삼성 제품 옵션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인들이 식세기는 밀레라고 하도 강조를 해서 따라 샀습니다. 클래식한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모델로 갔고, 완전 빌트인이 아니라 반 빌트인 느낌으로 갔고 만족스럽습니다. 정수기는 LG. 삼성이랑 LG랑 고민했는데 실버 소재는 LG밖에 없더라고요. 듀얼로 해서 과일이나 야채 세척하는 용, 얘가 이제 정수랑 냉수, 온수 나오는 용입니다. 싱크대는 이렇습니다. 별게 없어요. 이거는 이제 스테인리스다 보니까 물때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실리콘 재질의 스크류, 물기를 쫙쫙 해줍니다. 키친타올 덜 써도 되고 너무 좋다. 주방 세제는 이 낮은 무인양품 거 쓰고 있고, 제가 이전 어떤 영상을 보다가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해놔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식기들 소품처럼 올려두었고, 이대로도 좀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접시랑 보울, 올리브오일이랑 발사믹 오일 자주 쓰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천장을 완전 깨끗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고 했잖아요. 후드가 천장에 없습니다. 그럼 후드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래로 바람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냄새를 빨아들이고 이렇게 필터링된 바람이 나오는 구조예요. 이게 이제 엘리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후기를 꼼꼼하게 봤거든요. 고기 자주 구워 먹는 집, 한 5, 6인 되는 가구, 그런 가구들에서는 확실히 부족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고기를 집에서 그렇게 많이 구워 먹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간단한 요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충분합니다. 이걸로 정말 충분해서 2인 가구, 저처럼 1인 가구 분들께는 한 번쯤 써봐도 괜찮다. 왜냐? 너무 심플하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쯤에는 이 바구니가 있어서 현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차키, 뭐 지갑, 잡동사니들 이렇게 넣어두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얼추 주방이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그 바로 옆 침실로 넘어가 보시죠. 침실 문 앞에 바로 가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석고벽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시멘트 벽이 쭉 이어지는 구조이고요. 가벽에 바로 왼쪽으로는 이렇게 침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침대 프레임은 제작했고, 이거는 너도밤나무입니다. 그냥 진짜 군더더기 없이 완전 심플하게 가장 부드러운 나무색으로 하고 싶었어서 이렇게 박스형이라 쏙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다음에 저기에는 이제 아르테미데 조명이 하나 있고요. 앞에는 제가 이전 집에서 쭉 데리고 있던 김현식 작가님 작품이 걸려있고, 침실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갤러리 창이 하나 있습니다. 해가 되게 잘 들어오잖아요. 샤워에서 이 갤러리 창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을 닫으면 이런 느낌. 동양적이거나 동남아적인 느낌 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고전적이고 예쁜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침실이 조금 차가운 느낌이 났을 것 같아요. 좀 따뜻한, 미지근한 느낌이 난다. 이제 창을 밀어서 이쪽으로 넣으면은 한치 오차도 없이 딱 맞아요. 이 집에 쓸모없는 구조물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벽이 하나 더 있잖아요. 침대 뒤로 가면 저만의 비밀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서재가 하나 있긴 해요. 거기서는 보통 업무를 봐야 되니까 저만을 위한 공간을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크진 않아도 된다. 딱 한 뼘 남짓의 공간이어도 되니 작은 책상을 하나 갖고 싶다. 저의 소원이 반영된 공간입니다. 작아요. 딱 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가벽 뒤에 고정된 형태로 달린 책상입니다. 되게 빈티지하고 예쁘죠?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 꽃도 있고, 핸드 세럼,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오일, 이건 예뻐서 갖다 놓은 초, 리모콘, 피톤치드 수, 여기는 제 일기장이랑 노트, 큰 포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는 여기 숨겨놓았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고 있어요. 아마도 저희 집에서 크기에 대비하면 가장 고가의 가구가 아닐까 싶은데, 너무 예뻐서 제가 오래오래 보고 싶어서
드림 빈티지 가구라 저만 알 수 있고 저만 앉을 수 있는 이 공간에 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비밀 공간이 있다. 책상 옆에는 공기청정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게 작은데 성능이 확실해요. 딱 이 정도 사이즈의 공간에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 제품입니다. 침대에 앉으면 이런 뷰가 보이고요. 여기 수납장. 이제 구조가 좀 이해되시죠?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고 예뻐하는 공간입니다. 침대랑 소파 하나를 두자니 좀 아쉬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취하면서 꼭 있어야 되는 공간이 뭐였지? 생각을 하다가 이 석고벽을 기준으로 왼편은 침실, 오른편은 화장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느낌. 좀 더 깨끗하게 치울까 하다가 지저분한 것들만 쓸고 닦은 상태인데 들어오자마자 여기 오른편에 후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라온 거고 잠옷이나 이런 수건 같은 거 걸기도 좋고 여기 위에는 하얀색 대리석 거울. 어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결국에 발품 팔아서 찾아간 곳은 역시나 이케아입니다, 여러분. 제품명은 니세달이고요. 3, 4만 원대 할 거예요. 군더더기 없는 딱 정석 화이트. 여기에 노란기 도는 화이트도 안 어울리고 푸른기 도는 화이트도 안 어울리거든요. 이게 딱 잘 맞더라고요. 화장대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습도계, 휴지통. 여기는 퍼프 같은 거 넣는 용도, 미니 향수 같은 거 넣고 귀여운 에그. 이 계란 석고에 떨어뜨려서 발향시키는 그런 방향제. 말 많이 하는 게 쉽지 않네요, 여러분. 저희 화장품 전부이고요. 생각보다 많나요? 적나요? 이거보다 화장품이 훨씬 많긴 하거든요. 사 모은 것도 있고 그런 데서 보내주시는 제품들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화장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좀 싫어서 이 안에 들어올 만큼만 화장품을 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나름 지키려고 노력하는 화장품 철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 사고 싶으면 여기서 아웃 한 다음에 새로 드리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쟁여두는 화장품들, 샴푸, 바디워시, 로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헤어 도구들 넣어두고 있고요. 많이 시원하네요.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단을 내려두었고 함을 하나 두었습니다. 프라마의 리백 케이스가 있고 이제 화장품이랑 잡동사니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향수존이 있고요. 옆에서 준비하고 골라서 뿌리고 바로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공간. 지금 심심해 죽겠다는 제 강아지. 심심해요. 그랬어. 심심했어. 보통 제 강아지가 항상 이러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소파 공간이고요. 제 생일 영상에서 길게 보여드렸었죠. 뭔가가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액자가 들어왔고 스피커 스툴이 하나 생겼다. 소파는 플랫포인트 제품. 엄청 크죠? 저희 집 강아지 6마리 앉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소파이고 예쁜 브라운 컬러입니다. 약간 쿨한 브라운. 왜요? 얘가 소파를 진짜 좋아해요. 지금 저 영상 찍는 내내 소파에만 누워있으니까 소파 생활을 굉장히 좋아해서 살구랑 같이 누워있을 소파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물건을 험하게 쓰는 타입이 아니라서 완전 펫프렌들리는 아니지만 강아지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의 소파이다. 구멍이 숭숭.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죠. 저기 위에는 이렇게 벽등이 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주방용 창이죠. 여기가 주방이었기 때문에 이 소파 크기랑도 은근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약간 이런 액자 같은 느낌이라 예쁩니다. 강아지 소파,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가 얘 놀이터예요. 보통 여기서만 뛰고 놀기 때문에 매트를 이렇게 깔아 놓았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 집 몰타렐 바닥이랑 색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크게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세탁실이 나옵니다. 세탁실이자 창고죠. 저기 캐리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전 집에서부터 계속 쓰고 있는 제네바 스피커. 요거 스툴은 평소에는 스피커 올려두는 용으로 사용하고 빔 프로젝터 쓸 때 위에 올려놓는 용도, 아니면 친구들 왔을 때 의자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실.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를 방 4개, 화장실 하나로 쪼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방 하나가 2개가 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문이 하나였고요. 이게 통틀어서 방이 하나였어요. 이 방을 쪼갠 겁니다. 복도처럼 들어가는 구조이고 이쪽이 서재, 이쪽이 미니 드레스룸입니다. 원래는 이 방 전체를 드레스룸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옷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이 좀 큰 사이즈의 방을 옷방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방이 채광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 방을 옷방으로 쓰면 옷도 상하고 서재형 공간에는 해가 안 들어오니까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방을 쪼개봅시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되게 잘 들어오는 여기 서재로 살리고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쓰자. 가방, 아우터류 같은 것들 이쪽에다가 몰아놓자. 이렇게 의견이 합치가 된 겁니다. 어디부터 보여드릴까요?
서재. 여기가 저희 집 서재입니다. 그래서 이전 집에서는 서재가 좀 큰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사이즈의 서재가 필요 없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취미생활은 뭐 요리나 책 읽는 거가 전부여서 그렇게 큰 서재가 필요 없어서 다음 집에서는 서재를 좀 줄여도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고, 정말 제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큰 테이블이 하나 있죠. 이건 제가 제작 의뢰해서 짠 테이블입니다. 국내에는 없을 디자인이고, 제가 핀터레스트랑 외국 계정에서 봤던 디자인에 요즘 좀 핫한 버루드를 넣어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약간 렉탱글 형태의 묵직하고 존재감이 있는 서재용 테이블입니다. 컬러가 정말 예쁘죠? 이 예쁜 노란기가 도는 테이블이에요. 그 뒤로 비슷한 디자인이 많이 보여서 어차피 저에게 디자인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쁜 거 같이 쓰면 좋죠.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 눈에 띄는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런 비주얼적인 요소가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테이블로 포인트를 주었고, 여기는 이제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전 집에서 사용하던 야마하 모델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 집을 계약할 때는 몰랐던 요소이고요. 이렇게 남산이 보입니다. 서재가 남산뷰다. 테이블 옆에는 여전히 와인셀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보면 잡동사니가 굉장히 많은데 문 밖에서 찍으면 굉장히 단정하게 예쁜 공간이죠. 아이맥 실버 컬러. 이전에 쓰던 오렌지 컬러 어디 갔냐? 저희 로펌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질감 보시면 버루드 특유의 예쁜 결무늬가 살아있고요. 햇빛 받으면 노릇노릇하니 더 예뻐요. 지금 저 시계가 잘못돼서 시간이 정확하지 않는데 지금이 4시거든요. 침실 쪽에서 해가 뜨고 오후 3시가 넘어가면 이쪽에서 해가 싹 들어옵니다. 서재에는 보여드릴 게 그리 많지는 않고 저희 브이로그 나올 때마다 꼭 물어보시는 이 북쉘브 플랫포인트에서 주셨고요. 아니었어도 제가 구매했을 것 같아요. 너무 심플한데 예뻐요. 책도 꽤 많이 올라가고 되게 만족하는 가구이다. 여기에는 뭉순이 꼬리 선인장. 얘는 진짜 선인장이 아니라 뜨개 선인장입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구부릴 수 있어요. 이게 정말 가성비 시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간 실버 기운이 도는데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딱이다. 이 액자는 원래 다른 그림이 들어있었는데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매거진 오려서 넣었습니다. 봄, 여름이니까 이렇게 생동감 있는 꽃으로 넣었고, 여기가 책상이고요. 의자도 많이 물어보셔서 이렇게 하먼밀러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컬러 예쁘죠? 철저하게 기능성을 보고 산 의자입니다. 제가 작업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의자가 무조건 편해야겠더라고요. 이 방에서 제일 만족스럽고 다른 의자 3개 살 바에 이거 하나를 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착석감이 너무 좋습니다. 집에 오는 친구들마다 돈 모아서 이거 무조건 산다고 그러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헤드가 딸려오는데 딱히 기댈 일이 없기도 하고 헤드가 없는 게 더 예뻐서 그냥 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명은 빈티지 조명인데 저희 집에 원래 있던 티지오 조명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거랑 저희 옆집 언니가 가지고 있던 이 조명을 물물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물물 교환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다음에 마우스패드인데 노란색 계속 사용하다가 이번에 블랙으로 바꿨어요. 그다음에 로지텍 마우스. 해가 꽤 세죠, 여러분? 이거는 엉거 포스트 파스트 천연염색으로 만들어진 티슈 케이스. 어두운 테이블, 밝은 테이블 다 잘 어울리는 되게 오래오래 쓰고 싶은 티슈 케이스예요.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는 이렇게 휴지통. 테이블 사이즈랑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요. 역시나 무인양품 제품. 이 슬라이드형 진짜 좋죠, 여러분? 이렇게 틈새 공간에서 너무 좋다. 저기에 둘 서랍장을 제가 오래 고민했거든요. 빈티지 가구, 이케아 다 보다가 딱히 큰 건 필요 없겠더라고요. 문구용품은 사무실에 대부분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인양품 서랍을 이렇게 적층해 놓은 건데 근데 딱 깔끔하고 예쁘죠? 피아노 구역은 딱히 보여드릴 게 술? 제가 좋아하는 술과 실버 버튼. 그다음 피아노가 있고, 여러분 제가 이 인력 보여드린 적 있었나요? 이게 정목스님 말씀이 담긴 인력이거든요.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닌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침이나 전날 밤 같을 때 하나의 루틴처럼 두기 좋아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주 품절이 돼서 저는 교보문고에서 재입고 알림 맞췄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정도 두께? 그래서 스스로에게나 아끼는 사람들한테 선물하기 너무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해가 이렇게 잘 들잖아요, 여러분. 블라인드가 필수였습니다, 필수. 커튼 설치한 업체에서 같이 했고 순백의 화이트예요. 이런 생화이트가 굉장히 잘 어울렸다. 그래서 오른쪽은 손으로 내리는 형, 그리고 왼쪽은 롤업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옆방 드레스룸입니다. 이렇게 불을 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가분을 부르기 전까지는 저한테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의 많고 많은 가방이 보입니다. 색깔별로
모아두었는데 색깔별도 아닌 것 같네. 맨 밑칸에는 두꺼운 니트들, 여기 밑에도 계절감이 다른 바지 넣어둔 상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미니 스타일러, 우기나 팔대 이 자리에 두고 여기 문 다 열어두면은 이 공간의 습도를 어느 정도 잡아주어서 괜찮더라고요. 친구들 오면은 이제 여기다가 옷 걸어주고, 이거 29cm에서 구매했고 정보 위에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블라우스도 있고 자켓도 있고, 그래서 방이 이렇게 쪼개졌다. 다음 화장실. 제일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웃기게도 화장실. 원래 여기가 2개의 화장실이었어요. 저 중간에 벽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었고, 저 안쪽은 제 안방에서 이어진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거실에 있는 화장실이었거든요. 근데 혼자 살잖아요. 제가 결혼을 해도 당분간 2사람일 거고 편하게 넓게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로 텄고, 이쪽은 샤워하는 공간, 그리고 세수하는 공간, 그래서 저 안쪽과 이쪽 샤워하는 공간을 나눴습니다. 화장실 벽이 좀 낮아요. 이렇게 조금 낮아지는 구조라서 약간 일본 화장실 느낌이 나요. 일본의 화장실들이 좀 작고 낮잖아요. 그래서 샤워할 때마다 정말 트길 잘했다 생각을 하죠. 완전 화이트 톤 같지만 약간 그레이빛이 도는 화이트라서 이 화장실의 벽과 바닥이 모두 백색의 타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얘서 어지럽다는 느낌이 없어요. 화장실 문, 예쁜 부자재 보고 가시죠. 화장실에는 이렇게 잠금 락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게 욕조. 그래서 매립형 욕조가 있고, 욕조랑 샤워 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숙소를 갈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샤워하고 반신욕이나 이런 것들은 이 욕조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수전은 그로의 제품입니다. 뭔가 다를까 했는데 달라요. 예뻐요. 샴푸랑 치약 이것저것 해바라기 수전까지 모두 그로의 제품입니다. 이런 포인트 좋아하고요. 이런 것들을 뚫어놓는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약간의 개방감을 챙겨가는, 그리고 여기 타일도 원래 이거보다 좀 더 큰 타일인데 여기 딱 맞게 잘라놓으셨죠? 이런 약간의 변태적인 디테일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 이쪽에 이제 세수하는 공간.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의 수납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열면 제 기초 케어템들 이런 것들 수납하고 있고 완전 미니멀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거울을 겸용하기도 하고. 진짜 천연 대리석인데요. 원래 제가 고집 부려서 다른 걸로 했다가 바꾸고 또 바꾸고 2번을 바꿔서 결국에는 깨끗한 화이트로 가게 되었다. 이 조명이 자연의 햇빛에 가까운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이 여기 딱 들어오면은 살짝 노래져요. 그래서 그 한 끗 차이로 대리석 컬러들이 엄청 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완전 퓨어한 화이트로 갔다. 그랬더니 비로소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세면대도 역시나 그로의 제품이고, 핸드워시 수진미야 거. 제가 수진미야 거 핸드워시랑 로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얘네는 핸드랑 바디 겸용이고요. 보틀이 너무 예뻐서 세면대에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프롬 스틸라이프로 이 향 쓰다가 로션에 비해 워시가 빨리 닳아서 뉴 메디슨 향으로 갈아탔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루꼴라 치약. 여러분이 많이 구매하셨더라고요. 세안하고 토너는 바로 뿌려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꺼내두고 쓰고 있고요. 빠르게 발라줘야 되는 에센스 같은 거는 꺼내놓고 쓰고 있고, 이렇게 변기 위에는 향초랑 푸드로 친구들 왔을 때 쓰라고. 화장실 수전 역시 이렇게 그로웨과 광택이랑 디자인이 확실히 예뻐요. 이렇게 수납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제가 만들어달라고 졸랐어요. 아니면 수건은 어디다 놔? 여러분도 인테리어 하실 때 원하는 바를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살면서 그 불편함을 다 내가 겪어야 돼요. 특히 수납장이 있고, 이렇게 열면 타월, 치실 뭐 이런 제품들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 수납판 밑으로는 휴지통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화장실에서 딱 하나만 추천한다, 이 휴지통을 추천할 겁니다. 많이 보셨죠? 무인양품의 휴지통인데요. 보통 휴지통을 여러분 이렇게 열어서 쓰잖아요. 뭐 이렇게 열거나 세로로 열거나. 얘는 슬라이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냄새 차단이 잘 되고, 더 좋은 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열거나 이렇게 여는 거였으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만큼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는데, 얘는 이렇게 틈새 공간에 넣어도 밀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이 화장실이 일본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무인양품의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는 무지 제품들이 좀 많습니다. 이 슬리퍼를 포함해서. 슬리퍼는 이렇게 생겼고, 네, 평범해요. 근데 이게 이름이 얕은 슬리퍼였나? 대부분의 문에 걸리지 않는 슬리퍼거든요. 보통 슬리퍼들이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문 열 때 걸린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가 좀 낮게 나온 슬리퍼인데, 안타깝게도 저희 집 화장실에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 화장실에는 안타깝게도 걸리지만 일반적인 가정집 화장실에는 거의 안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슬리퍼까지 추천드립니다. 화장실 2개를 하나로 합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문도 2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열면 침실로 바로 연결되고 이쪽으로 나가면 거실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저희 집 구조가 좀 이해되시죠? 다시 바로 나와서는 철제 바스켓이 하나 있고요. 다 쓰고 마른 수건, 양말 같은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함이 있어서 여긴 양말, 여기는 수건 이렇게 넣고 이걸 한 번에 들고 안쪽 세탁실로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저희 집은 전체 도장벽입니다. 도장벽이에요. 특히 완전 매끈한 벽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질감이 살아있는 벽도 있어요. 이런 벽이 공간에 한 면씩 있어요. 거실에도 한 면, 침실에 한 면, 소파에도 한 면, 뭐 이런 식으로 한 면씩 있는데 그 포인트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는 싫어하지. 그 다음 이제 옷방. 사실 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안 보여드리기엔 좀 섭섭하니까 짧고 굵게 보여드리고 끝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드레스룸입니다. 이렇게 진짜 빈 곳이 없게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긴 한데 생각보다 옷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저는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름이라 좀 무거운 옷들은 창고 쪽으로 많이 빼놓은 상태예요. 근데도 많이 섞여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꺼운 니트들도 있고 깔별로 정리를 못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옷장은 이전 집에서 사용하던 시스템 옷장 그대로 이전 설치를 했고요. 이 집 크기에 맞게 조금 재단을 했고 딱 청소기 들어갈 자리 여기 맞게 재단을 했습니다. 문 바로 앞에는 제가 자주 쓰는 모자들. 이 드레스룸 뒤가 제 런드리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얼리 존인데 여기 말고 이쪽에도 여기도 주얼리 존이에요. 자주 쓰는 것들만 이쪽에 이렇게 꺼내놓았습니다. 안경이랑 귀걸이, 팔찌, 반지 이런 것들. 그리고 혼자 사는 자취러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접이식 계단인데요. 저 위에 수납하는 것들은 제 키로 안 닿거든요. 한쪽에 이렇게 계단을 접어두고 있다가 이제 저 위에 있는 짐 꺼낼 때 여기 올라가서 바로 꺼내기도 하고 이게 하나 있으면 수납에 굉장한 효율이 생겨서 특히 혼자 사는 여성분들, 자취러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튼튼하고 안정적이라서 흔들리거나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문 앞에 스타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왜 스타일러를 이렇게 문 앞에 두었어? 하기도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옷들을 좀 가려주니까 시야를 한번 차단해줘서 좋더라고요. 옷이 쌓여있는 게 미관상 정돈돼 보이진 않으니까. 이 스타일러는 3벌짜리거든요. 3벌 들어가는 용인데 두 사람 옷을 소화하기에는 3벌짜리도 충분하다. 이게 5벌이 되면 사이즈가 한 이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높이도 저 시스템만큼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랑 후기들 찾아봤는데 중고등학생 자녀 있는 분들 아니면 웬만한 가구는 3벌짜리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게가 있기도 하고 LG 스타일러가 삼성보다 좋은 게 LG 스타일러는 옷을 이렇게 터는 타입이거든요. 얘네가 특허를 내서 삼성 에어드레스에서 쓰지 못하는 기술이에요. 진짜 깊은 주름 아니면 웬만한 잔주름들은 거의 다 펴집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스타일러 들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좋아요. 청소기는 로보라. 이건 제가 쿠팡에서 구매했던 SE 울트라 버전이었나? 그건데 여전히 잘 쓰고 있고 이 옆에도 로청보다 이 스탠드형을 훨씬 자주 써요. 친구들이 청소기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 스탠드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치울 짐이 정말 없다. 그런 집이면 로청이 괜찮은데 내가 바닥에 짐이 좀 쌓이는 편이다 하면 로청은 앞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스탠드형이 정말 좋다. 저희 본가에 다이슨 있고 저 집 가서 샤크도 써보고 해도 로보라 제품이 정말 튼튼하고 좋아요. 여러분 도움이 됐을까요? 제가 혓바늘이 좀 크게 나서 그래서 발음도 좀 부정확하고 텐션도 떨어졌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인사해. 제가 계획을 했던 대로라면 이 집에서 좀 오래 살게 될 것 같은데 항상 변수가 생기는 게 또 삶이다 보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면서 이 털복숭이랑 여러분이랑 함께 재밌게 지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